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은지 선생님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왜 간지럼을 느낄까? 75쪽까지 본문 풀이를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76쪽, 77쪽 본문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간지럼에 대해서 조금 배웠는데요. 간지럼을 왜 느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고, 그 궁금증을 가려움과 대조하는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설명문을 읽고 있었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부분, 중간과 끝부분까지 모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부분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네, 중간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소제목이 나왔어요. 첫 번째 소제목은 뭐였냐면요. 근질근질 가려움, 키득키득 간지럼. 이 소제목, 첫 번째 소제목이었는데, 두 번째 소제목은 왜 간지럼을 타게 됐을까? 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가려움을 느끼게 되었는지는 설명하기 쉽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왜 가려움을 느끼게 되었는지 설명하기 쉽대요. 그 이유는 가벼운 자극이라도 문지르거나 긁는 반응을 해야 곤충이나 기생충 같이 몸에 해로운 것을 1차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네,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때문입니다. 라고 끝나요. 이런 설명 방식을 뭐라고 할까요? 네, 인과라고 하죠. 인과. 원인과 결과의 줄임말인데, 네. 인과의 방법을 통해서 가려움을 느끼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지럼은 다릅니다. 네, 간지럼을 타지 않는다고 해서 살아가는데 크게 불편한 점은 없어 보입니다. 그쵸? 오히려 간지럼을 안 타는 게 더 편하죠. 네, 네. 간지럼을 타고 안 타고는 우리의 어떤 생존이나 우리의 어떤 보호와는 우리 몸의 어떤 보호 기제와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진화적으로 간지럼을 타게 된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서로 간에 친밀해지는 작용을 해야 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간지럼을 타게 된 이유들이 이제 나옵니다. 첫 번째 이유. 먼저 서로 간에 친밀해지는 작용을 작용을 한다. 는 해석이 있습니다. 가벼운 접촉을 통해서 부모 자식 사이에 또는 형제 간에 유대감을 증진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하필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유대감을 증진하는지는 의문으로 남습니다. 사실 이거 간지럼 당해본 사람은 아시죠? 네, 엄청 힘들어요. 네, 어릴 때 선생님은 지금은 간지럼 많이 안 타는데 어릴 땐 간지럼을 잘 탔어요. 그래서 이 간지럼을 타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우리 몸은 참 이상하게, 정말 나는 마음속으로는, 나 너무 힘들어. 너무 이거 막 견디기가 너무 막 괴로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입으로는 막 웃고 있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재밌어서 웃는 것 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꾸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저는 이제 부모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간지럼을 태울 때 분명히 속으로 고통스러울 텐데 애들이 까르르 웃으니까 또 하게 되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친밀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런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겉으로 보면 웃고 있지만 사실은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유대감을 증진하는지는 의문으로 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두 번째로 등장한 해석이 방어 능력을 학습한다. 네. 방어 능력을 학습한다라는 것입니다. 간지럼을 타게 된 이유가 방어 능력을 학습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간지럼을 타는 신체 부위는 사람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목, 겨드랑이, 옆구리 등이 바로 그런 부위이지요. 어릴 때부터 부모가 아이의 취약점을 가볍게 건드리면서 아이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신체 중 어디가 약한지를 알고 방어하는 방법, 몸을 뒤튼다든지 아니면 손을 뿌리친다든지 아니면 도망을 간다든지 이런 방법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엮어서 설명하면 조금 자연스러워집니다. 한 심리학 교수는 간지럼을 태우면서 서로 유대감을 끈끈하게 하는 동시에 취약한 부분의 방어를
학습하게 하는 것으로 간지럼의 진화를 설명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진화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한다. 라는 거죠. 진화적으로 간지럼을 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간지럼. 지금 실험을 하나 해보지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이 가장 간지럼을 탈 만한 부위를 간지려 보세요. 겨드랑이 아래나 발바닥 등 어디든 좋습니다. 웃음이 나셨나요? 단순히 촉감이 있다는 느낌은 들었을 테지만 웃음이 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똑같이 간지리는 자극인데 왜 내가 할 때는 웃음이 나지 않을까요? 라고 또 어떤 질문을 하고 있죠. 네, 웃음이 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가 나를 간지리는 것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약간 인과의 그런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네, 때문입니다. 네, 얼마나 세게 얼마나 오랫동안 간지릴지를 다 안다는 것이지요. 남이 나를 간지릴 때는 이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지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이 나를 간지릴 때는 예측할 수가 없어서 간지럼을 탄다. 그래서 예측 불가능한 간지럼이라는 소제목이 붙은 것 같아요. 1998년에 영국에서 남이 나를 간지릴 때와 내가 스스로 간지릴 때의 뇌 반응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손해였습니다. 손해, 여기 각주 있습니다. 네, 손해는 어떤 감각의 결과를 예측하는 역할을 하는데 내가 나를 간지릴 때는 간지리는 위치나 세기 등을 이미 다 알고 있어 예측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손해의 반응도 적었습니다. 내가 나를 만질 때마다 간지럼을 탄다면 정말 피곤하지 않을까요? 그쵸? 남이라고 전부 다 간지럼을 타는 것은 또 아닙니다. 영국에서 로봇으로 간지리는 실험을 했는데 이때 실험 참가자는 간지럼을 타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본 로봇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움찔했을지 몰라도 사람처럼 색이나 위치가 계속해서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예상 범위를 벗어나도록 속도나 범위의 변화를 계속 주면 그때에는 간지럼을 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영국에서 로봇으로 간지리는 실험을 했는데 간지럼을 탔다, 안 탔다? 안 탔다. 왜냐면, 이 로봇은 엄청, 바뀌지 않기 때문에, 막 속도나 세기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별로 간지럼을 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뭐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인과의 설명 방법을 썼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로봇으로 이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을 때는 간지럼을 안 탔지만 속도나 범위의 변화를 계속 주면 그때에는 간지럼을 탔다. 그래서 어떤 상반된 결과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조의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과와 대조의 방법을 사용하여 로봇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을 때와 예측할 수 없을 때의 그런 결과의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대조의 방법을 사용하여 결과의 차이를 설명해주고 있다. 그쵸? 네. 그래서 예측 불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간지럼은. 네, 여기까지 잘 이해 가셨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